자, 이번 시간에는 경보 설비의 마지막 설비인 누전 경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전 경보기라고 하는 것은 경계전로의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해서 경보하여주는 장치를 바로 누전 경보기를 하는데, 먼저 적용 범위를 한번 볼게요. 적용 범위. 자, 일단 계약 전류 용량이 몇 암페어를 초과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계약 전류 용량이 100암페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계약 전류 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한다고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사항이 있죠. 내화 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짓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내화 구조로 짓고 있기 때문에 바로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누전 경보기입니다. 바로 누전 경보기는 1급 수신부와 2급 수신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1급 수신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용어의 정의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누전 경보기. 앞서 말씀드렸죠. 누전 경보기는 내화 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러니까 내화 구조가 아닌 거니까 기타 구조를 말하겠죠. 내화 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에 전기 설비로부터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경보를 바라며, 여기선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누전 경보기는 무엇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다? 바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수신부는 뭐냐? 수신부. 자,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받는 거죠.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이 바로 수신부입니다. 수신부. 그래서 차단 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변류기는 자동으로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전로의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어디에 보낸다? 누전 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변류기입니다. 그래서 누전 경보기는 크게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누전 경보기의 설치 방법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들어있죠. 첫 번째, 경계전로의 전격 전류가, 여기 보세요. 60A. 자, 전격 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몇 급이다? 1급. 1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60A를 초과하면 1급 누전 경보기만 설치할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60A 이하인 경우, 전격 전류가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이나 2급, 1급이나 2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이 되는 암페어가 얼마다? 60A가 기준이 되는 거죠. 60A. 자, 다만 전격 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 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전격 전류가 60A 이하. 그러니까 원래는 60A를 초과했는데 이게 분기가 돼서 각 분기회로의 전격 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 경계 전로에 1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2번. 변류기 특정 소방 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 방법 등에 따라 5개 인입선의 어디예요? 제1지점의 부하측.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5개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그래서 이 설치 위치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어요.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 다음 변류기를 5개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5궤형으로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누전 경보기의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누전 경보기의 그 구성 요소인 수신부입니다. 수신부.
그래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누전 경보기는. 그래서 수신부의 설치 기준을 이제 볼게요. 수신부예요. 자, 먼저 수신부는 어디에 설치하냐? 바로 옥내에 점검에 편리,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수신부의 설치 제외 장소. 그러니까 수신부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들이 있어요.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채취되는 장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되게 취약한 곳을 말하는 거죠. 환경적으로. 그 다음,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마찬가지 안 되고요. 그 다음, 습도가 높은 장소. 그리고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 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이렇게 5가지의 장소에 대해서는 수신부를 설치할 수가 없다라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음향장치를 볼게요. 음향장치. 자, 음향장치는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경보를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음향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죠? 자, 다음 누전경보기의 전원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를 할 것. 그러니까 이 그 전원을 다른 설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 전용 회로로 자 해야 되고요. 그다음 각 극의 개폐기 및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5A 이하,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죠.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이제 배선용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15A 이하가 아니라 바로 20A 이하입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과전류 차단기는 15A 이하고요. 그리고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짜리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러니까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설비에. 그리고 전원의 개폐기에는, 그러니까 전원 스위치를 말하겠죠. 스위치. 자,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 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스위치를 끄고 할 때, 켜고 할 때 이제 이것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다음 누전 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을 보겠습니다. 누전 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 자, 먼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애 전파를 바라지 아니해야 한다. 이런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내용들인 거죠. 그죠? 그 다음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7.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 가공을 하거나 방청 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 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자, 다음과 같아야 한다. 이거는 외함에 대한 구조입니다. 외함. 그래서 외함은 다음에 기재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누전경보기의 외함은 얼마예요? 외함? 두께입니다. 두께. 외함의 두께가 1mm 이상. 누전경보기의 외함의 두께는 1mm 이상이고요. 자, 여기 보세요.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 속에 매립되는, 그러니까 벽 속에 묻히는 거예요. 매립되는 거 안 들어가는 거죠.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이라는 거. 이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외함의 합성수지죠. 외함의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 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자, 기기 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그 다음.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 다음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가 되어야 되고요. 자, 이거 좀 보세요. 전격 전압이 자, 몇 볼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격 전압이 60볼트를 넘는 기구에 자, 금속재 외암에는 자, 뭘 설치한다? 예, 접지 단자를 설치한다는 거죠. 얼마라고요? 전격 전압이 60볼트를 넘는 기구예요. 아시겠죠? 60볼트. 그리고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방폭형 누전 경보기는 다음 하나에 정하는 방폭 구조에 적합해야 한다. 이거 좀 읽어보시면 돼요. 뭐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 누전 경보기의 단자 외의 부분은 경고안 상자 안에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전 경보기의 단자는 전선, 접지선을 포함한 전선을 말하는 거죠. 전선을 쉽게 확실하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누전 경보기의 단자에는 적당한 보호 장치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누전 경보기 부품의 자,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건데, 자, 여기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스위치에 관한 사항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스위치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시등입니다. 이 표시등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표시등 하나씩 볼게요. 자, 전구는 사용 전압의 130%인 교류 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이나 현저한 광속 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용 전압의 130%인 교류 전압을 20시간 동안 가했을 경우에요. 그 다음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그 다음 이 세 번째가 중요하네요. 자, 전구는 2개 이상을 어떻게 한다?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병렬.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 형광등이죠, 형광등. 형광등은 다 직렬 연결이 아니라 다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전구는 2개 이상을 자, 병렬로 접속해야 하고, 자,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방전등이나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접속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커버를 설치해야 하고 누전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는 표시등이 그러니까 누설등이겠죠? 표시등이 설치된 것은 등이 켜질 때 어떤 색으로? 적색으로.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누전 화재가 발생한 경계전로의 위치를 표시하는 자, 표시등, 지구등이죠? 이거는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기타의 표시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 보세요. 자, 일단 지구등은 어떤 색으로 표시해야 된다? 네, 적색으로. 네, 지구등은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이 경우 누전등이 설치된 수신부의 지구등은 적색 외의 색으로도 뭐 할 수 있다?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 다음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 외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누전등 그리고 지구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착된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분이 쉽게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주위의 밝기가 몇 룩스? 300룩스. 주위의 밝기가 300룩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이 되어야 한다. 이거 기억해주세요. 주위의 밝기가 300룩스인 장소예요. 그리고 앞면으로부터의 거리 몇 미터? 3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확실하게 식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전자계전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전자계전기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 자, 전압 지시 전기계기의 자, 최대 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전격 전압의 140% 이상
그리고 200% 이하이어야 한다. 이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전압 지시 전기계기의 최대 눈금이에요. 최대 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전격 전압의 140% 이상 200% 이하이어야 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자, 퓨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 볼게요. 음향장치. 자, 일단 사용 전압의 몇 퍼센트? 사용 전압의 80%인 전압에서 자, 소리를 내야 하고요. 그다음 사용 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 실내에서 정 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자,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1미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누전 경보기는 자, 소리가 70데시벨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 장치 같은 경우에는 90데시벨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근데 요 누전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70데시벨 이상입니다. 이거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누전 경보기는 70데시벨 이상입니다. 자, 다만 고장 표시 장치용 등의 음압은 자, 고장 표시 장치인 경우에는 몇 데시벨 이상이다? 60데시벨 이상이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60데시벨. 고장 표시용 장치용 같은 경우. 그 다음 사용 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전격 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자, 통산한 울림 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거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변압기에 대한 내용에서는, 자,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변압기에서는, 일단 변압기는 KSC6308, 예, 전자기기용 소형 전원 변압기에 대한 건데, 자, 변압기는 KSC630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자, 이걸 기억해 주세요. 전격 1차 전압이 몇 볼트다? 300V 이하다.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전격 1차 전압은 300V 이하로 한다. 그리고 변압기의 외함에는 접지 단자를 설치해야 하고 용량은 최대 사용 전류를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반도체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단기구에 대한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변류기와 수신부의 종류입니다. 이거 앞에서 뭐 말씀드렸던 건데, 자, 일단 변류기는 그 구조에 따라서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신부와의 상호 호환성, 그러니까 호환이 되냐 안 되냐, 그지? 유무에 따라서 수신부와의 상호 호환성 유무에 따라서 호환성형, 그러니까 호환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호환성형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무에 따라. 자, 그리고 수신부는 전격 전류가 60A 이하의 경계 전류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몇 급? 2급. 60A 초과의 경계 전류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1급으로 구분합니다. 1급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전류가 몇 암페어다? 60A가 기준입니다. 60A 이하면 2급 수신부, 60A 초과면 1급 수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변류기와의 호환성 유무에 따라 호환성형과 비호환성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공칭 작동 전류치와 그 다음 이제 감도 조정 장치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공칭 작동 전류치가 뭐냐? 공칭 작동 전류치는 그 누전 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누설 전류의 값입니다. 이게 공칭 작동 전류치인데 여기서 공칭 작동 전류치가 얼마냐? 이것을 암기하셔야 돼요. 얼마예요? 200mA 이하라는 거. 아시겠죠? 누전 경보기의 공칭 작동 전류치가 얼마라고요? 200mA 이하라고요. 그리고 제1항의 규정은 감도 조정 장치를 가지고 있는 누전 경보기에 있어서도 그 조정 범위의 최소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감도 조정 장치의 최소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최소치가 200mA라는 거죠. 어떤 거라고요?
감도 조정 장치. 감도 조정 장치의 최소치가 200mA라고요. 그리고 최대치는 얼마다? 최대치가 1A입니다. 1A. 근데 이제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1A가 얼마예요? 1000mA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요. 또 암페어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감도 조정 장치의 최소치는 200mA고 최대치가 1A, 즉 1000mA가 됩니다. 이게 공칭 작동 전류치와 감도 조정 장치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변류기의 기능인데,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은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한번 쭉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넘어가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자, 과누전 시험. 자, 이거는 이제 누전 경보기의 그 시험 항목 중에 하나인데, 자, 보세요. 변류기는 한 개의 전선을 변류기에 부착시킨 회로를 설치하고 출력 단자의 부하 저항을 접속한 상태로 당해 한 개의 전선의 자, 변류기에 자,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20%. 기억하세요. 전격 전압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의 전류를 몇 분간 흘린다? 5분간. 네, 5분간 흘리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전격 전압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의 전류를 5분 동안 흘리는 경우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수치. 자, 그다음 변류기의 절연 저항 시험입니다. 변류기의 절연 저항 시험. 그래서 변류기는 DC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자, 다음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자, 몇 메가옴 이상이다?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돼요. 자, 전부 다 5메가옴이에요. 어떤 위치든 간에. 그래서 어디냐? 절연된 1차 권선과 2차 권선 간의 절연 저항 5메가옴 이상이고요. 절연된 1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 간의 절연 저항 마찬가지 5메가옴 이상.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 간의 절연 저항 다 5메가옴 이상입니다. 암기하기 편하죠? 어디를 측정하든 간에 다 5메가옴 이상이에요.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기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 자, 변류기의 절연 내력 시험. 자, 보시면 60Hz의 정연파에 가까운 시료 전압 몇 볼트? 1500V예요. 자, 15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몇 분간 견뎌야 된다? 1분 동안 견뎌야 합격인 겁니다. 자, 그런데 경계전로의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했을 때? 250V. 네, 2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계전로 전압의 2를 곱한 값에 1kV, 즉 1000V를 더한 값을 인가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계전로의 전압이 뭐 400V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250V를 초과했기 때문에 1500V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경계전로 전압에 얼마를 곱한다고요? 400V에다가 2를 곱한 값에 1kV, 즉 1000V를 더한 값을 가하는 거죠. 전류를. 자, 얼마예요 그러면? 1800V죠? 1800V. 그래서 경계전로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경우에는 1500V를 가하면 되고요. 이제 250V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2를 곱한 다음에 1000을 더한 전압을 인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전압 강화 방지 시험입니다. 전압 강화 방지 시험. 자, 여기에서도 한 가지 사항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어디냐? 자, 변류기는 경계전로의 전격 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 강화는 자, 몇 볼트 이하다? 이거예요. 0.5V 이하다. 이 값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경계전로의 전압 강화는 0.5V 이하다. 이 수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 다음 수신부의 구조입니다. 수신부. 그래서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전원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전원. 근데 2급. 자, 1급 수신부에는 전원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되지만 2급 수신부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2급 수신부에는. 그 다음 수신부는 다음 회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보호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자, 어떤 경우냐? 전원 입력 측의 회로. 그죠? 전원 입력 측 회로가 단락이 생기는 경우 유효하게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2급 수신부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2급 수신부는 예외사항이에요. 2급 수신부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수신부에서 외부의 음향장치와 표시 등에 대하여 직접 전력을 공급하도록 구성된 외부 회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 유효하게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감도 조정 장치를 제외하고 감도 조정부는 외함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아니해야 하며 주 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전원 입력 및 외부 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바로 수신부의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신부의 기능에서는 좀 한 가지 정도 좀 보세요. 이거는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게 보이시죠? 30초 이내라는 거. 그래서 비호환성형 수신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류기와 수신부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호환성형 수신부는 신호 입력 회로의 공칭 작동 전류치의 몇 %? 42%에 대응하는 변류기에 설계 출력 전압을 가하는 경우, 자, 이거 기억하세요. 몇 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해야 하며, 공칭 작동 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에 설계 출력 전압을 가하는 경우, 몇 초 이내에? 몇 초 이내에? 1초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 자, 그런데 차단 기구가 있는 것은 몇 초 이내? 0.2초 이내. 이거 기억해 주세요. 30초 이내에, 이거. 자, 다음, 전원 전압 변동 시험입니다. 전원 전압 변동 시험. 자, 먼저 수신부는, 전원 전압을, 요거 기억해주세요. 전격 전압의 몇 %? 전격 전압의 80%에서 120%까지. 그죠? 전격 전압의 80%에서 120%까지의 범위로 변화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수신부의 전원 전압, 수신부의 전원 전압을 이렇게 변동을 해도, 그러니까 전격 전압의 80에서 120%까지 이렇게 변화를 줘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80%와 120%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복 시험입니다. 반복 시험. 반복 시험. 자, 수신부는 그 전격 전압에서 몇 회예요? 1만 회. 만 회. 1만 회의 누전 작동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해야 한다. 그래서 이 수신부의 일단 수명 최소 몇 회? 최소 10,000번. 그죠? 10,000번까지는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번까지. 그죠? 여기서 만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신부의 절연 저항입니다. 절연 저항 시험. 자, 수신부의 절연 저항 시험 보시면 자,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그죠? 그 측정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차단기구의 개폐부의 절연 저항을 DC 500V,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기로 측정하는 경우 몇 메가옴 이상이다? 5메가옴 이상이다. 자, 우리 아까 변류기의 절연 저항 시험에서도 얼마 나왔어요? 얼마? 5메가옴 이상 나왔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류기나 수신부나 똑같아요. 절연 저항 값을 물어보면 무조건 5메가옴 이상.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누전 경보기에서 절연 저항이다? 무조건 5메가옴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를 측정하든 간에. 아시겠죠? 그래서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차단기구의 개폐부. 여기를 측정했을 때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수신부의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수신부의 절연 내력 시험. 자, 절연 내력은 60Hz의 정연파에 가까운 시료 전압 몇 볼트? 500V. 자, 아까 그 변류기의 절연 내력 시험은 몇 볼트였어요? 1500V를 가했죠? 그죠?
그런데 수신부의 절연 내력 시험은 몇 볼트를 가한다고요? 500볼트를 가한다고요. 자, 500볼트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몇 분간?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절연 내력 시험은 몇 분 동안 견뎌야 돼요? 1분 동안 견뎌야 됩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차 측 또는 2차 측 충전부의 전격 전압이 30볼트를 초과하고 자, 150볼트 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몇 볼트를 가한다? 1000볼트를 가한다는 거죠. 1000볼트를 가하고요. 전격 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격 전압의 2를 곱하여 1000볼트를 더한 값을 바로 인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신부의 절연 내력 시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누전 경보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